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 친구들 중에선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편하게 지내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보려고 맛있게 먹은 곳이 있으면 남편한테 어머님 드리라고 따로 포장해서 들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던 거죠. 제가 점수 좀 따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어머님한테는 그저 며느리의 당연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슈퍼울이 되는 입장으로요. 엄마 아직 밥 안 먹었지? 현숙이가 엄마 먹으라고 쪽갈비 포장했거든? 이거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여기 정말로 맛있으니까 데워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고요. 괜찮으면 얘기하세요. 얼마나 포장했어? 또 2인분만 포장했어? 넉넉하게 드시라고. 4인분 포장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더 포장해와. 여기 아는 사람들 와서 그걸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인분이면 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숙이가 엄마 먹으라고 포장한 건데 왜 엄마 친구들까지 사줘야 돼? 너는 엄마가 얘기하면 조용히 해. 내가 너 보고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너가 참견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 너가 알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우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때라도 정신 차려서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시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음식을 보냈음에도 잘 먹겠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그런 표현을 잘못해도 집에서는 제 칭찬을 많이 한다길래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표현을 못했던 게 아니라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었고 주는 건 싫고 받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신혼집이 전세라서 어떻게든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여가면서 돈 모으고 있었는데 대뜸 연락해와서는 결혼했더니 저보고 변했다고 하시는 거였죠. 도무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결혼 전에는 먹을 걸 자주 사주더니 왜 이제는 안 사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항상 한결같이 굴어야지. 결혼했다고 사람이 변하면 쓰겠어?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요즘 돈 좀 모은다고 외식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네들끼리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걸 내가 일일이 체크라도 해라 이거야? 정 못 믿겠으면 카드 내역서라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너가 그러는 거 보니까 이미 술을 써도 진즉에 술을 썼겠지.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한테 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답답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 짜증이 났죠. 그런데 남편은 중간에 끼기 싫어서 그런 건지 해결할 생각은 안 보이고 그저 저보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만 했어요. 저렇게 혼자서 난리치다가 다 까먹으려고 하길래 설마 먹을 걸로 난리치던 분이 그럴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정말로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가 됐든 조용히 지나갔으니까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찬이 쓰레기 맛이 난다면서 흉을 보신 거였죠. 그 반찬들은 친정엄마가 해준 거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열불이 터졌지만 굳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단지 친정엄마가 해준 거라고 말하면 말실수했다고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런 걸 주면 자기 아들이 굶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 쓰레기통에 반찬을 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못 들었어? 너가 이런 걸 먹이니까 우리 아들이 살 빠지고 있잖아. 관리를 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해야지. 너가 이러는데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그러니 앞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우리 아들 먹일 생각하지 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분명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친정엄마가 해줬다고 해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야지. 그걸 강제로 먹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뭐라고요? 뭐야? 지금 엄마랑 싸우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을 다 버렸어. 아이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라고. 아주 보자마자 고자질 하는 것 좀 봐. 너네 집에서는 그리 가르쳤어? 엄마는 또 왜 그래? 아들 집에 기분 좋게 왔으면 기분 좋게 먹으면 안 돼? 기분 좋게 오고 싶어도 너가 이딴 걸 먹고 있다는데 내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맛만 좋던데. 너 마누라 앞이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가 그런 거짓말 하면 평생 저런 음식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너가 지금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보자 하니까 예의도 못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셨네. 엄마도 그만해. 너는 좀 조용해. 보니까 너가 왜 그리 음식을 포장해서 보내는지 이제야 알겠다. 하도 음식 솜씨가 떨어지니까 너가 해줄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든 그거 숨기겠다고 나한테 연기한 걸 거 아니야. 그렇게 음식에 불만이 많으시면 어머님이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 아들이 굶을까봐 걱정이라면서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어머님 아들 못 챙기니까 아드님 집밥 먹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반찬해서 보내세요. 제가 그걸로 밥상 차릴 테니까요. 자기까지 왜 그래? 아이고, 내가 아무래도 여자를 잘못 들인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자기는 방에 들어가 있어. 끝나면 내가 부를게. 가긴 어딜 가? 야! 일로 안 와! 적어도 이 꼴을 봤으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저에게 사과라도 하게 할 줄 알았는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남편 역시 은근슬쩍 사과받게 해주겠다면서도 저보고 먼저 사과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잘못도 하지 않은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 성격상 절대로 먼저 사과할 리가 없는데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져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한 거였죠. 결국 그 말은 앞으로 결혼 생활 평화롭게 하고 싶으면 그냥 고개 숙이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말한 관계 유지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나 간절한 거지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나 봐요. 저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똑같이 친정에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도 쉽겠다고 했거든요. 웃긴다 진짜.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그렇게 어머님 편을 들고 싶어. 편드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져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끝까지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래, 나는 끝까지 그 양보라는 거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꼭 이래야겠어. 그냥 한 번 져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문제를 꼭 이렇게 키워야겠냐고. 일 키운 게 누군데? 내가 키웠어? 자기 어머님이 시작했고 일 키운 건 자기야. 그러면 엄마가 먼저 사과하면 자기도 사과할 거야?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큰 소리 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먼저 사과받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무조건 사과만 받고 땡 하려고? 자기도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슬쩍 져주는 척 하면서 저한테 화해하라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까지 한마당에 모른 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절대로 먼저 사과 안 할 거라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안한 표정은 하나도 없어서 진정성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져봤자 어차피 이해도 못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저에게 사과하는 척만 했던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주말에 시댁에 와서 식사하자고 하길래 또 시어머니와 다투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밥 먹는 도중에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조용히 넘기고 싶으셨구나 싶었죠. 그런데 밥 다 먹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반찬을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그 순간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였죠. 너 좋아서 반찬해준 거 아니니까 우리 아들 굶기지 않게 매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음 같아서는 친정 음식은 내가 다 먹고 시댁 음식은 남편만 먹이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10마디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눈치 빵점인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실실 웃으면서 엄마가 반찬 해줘서 앞으로 저보고 편하겠다는 소리만 했거든요. 좋아서 결혼한 건 맞았지만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식어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속으로 삼켰던 그 말들을 집에서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편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친정에서 해준 반찬은 제가 먹고 시댁에서 받아온 건 남편한테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 해준 게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아까워도 제가 먹지는 못했죠. 기분이 나빠서 안 먹기보단 사실 시어머니 음식은 조미료가 너무 많아서 제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신우집에 갔다 오면서 우리 집에 들른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저희 집에 도착해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배고프다고 하셨죠. 전 그래서 남은 고기 좀 구워드리고 시댁에서 얻어온 반찬을 내놓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말했던 거 기억 못하는 거니? 아니면 날 무시하려고 이러는 거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반찬에서 또 쓰레기 맛이 나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어쩜 너는 고집이 이렇게 세니?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보니까 저번보다 더 맛도 없던데. 너는 이걸 음식이라고 먹어? 어머님도 맛이 없으시죠? 저도 그래서 그 반찬은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반찬은 저희 집에서 해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번에 해주신 건데 모르시겠어요? 이게 내가 해준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 보니까 어머님 기억뿐만 아니라 혀에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무시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또 그게 건강에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보라고 하시는 건데 이걸 오해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말은 못하면서 얼굴은 벌개지고 몸은 부들부들 떠시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전혀 달랐죠. 마치 울 엄마를 왜 괴롭혔냐는 듯 저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죠. 너희 엄마가 먼저 오해를 하길래 걱정돼서 병원 가보라고 한 것뿐이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보고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였어요. 저같이 여자답지도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고 말이죠. 이혼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어차피 나도 내 남편인지 너의 아들로만 살려고 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너만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거 안 지려고 말대꾸하는 너는 뭐 잘난 줄 알아? 사람이 사람같이 말이라도 해야 내가 이해를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지.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 나이에 삐져서 며느리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게 그게 어른다운 거라고 생각하니? 너야말로 생각 고쳐먹어. 너가 그런다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망치는 길밖에 안 돼. 진짜 이런 애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내가 미친놈이지. 보니까 너도 엄마랑 많이 닮았네. 아주 해준 건 기억 못하고 받을 생각만 하는 거 말이야. 알지? 내가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음식을 많이 보냈는데도 너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잖아. 아쫌생이라서 그런 건가? 아닌데? 너희 엄마는 그래도 줄 땐 주는 거 보니까 너랑은 다른데? 너는 그냥 돌연변인가?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짓거려. 나는 엄마 모시고 집으로 갈 테니까 이혼 당할 준비나 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지만 머리와 마음은 이게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탓이 아닌 시댁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아들인 제 남편도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죠. 어차피 끝날 문제라면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나간 지 하루 만에 저보고 반성하고 있냐며 떠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반성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저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이혼 당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지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한 번 왔어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생각 변함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죠. 이후로는 예정대로 이혼을 했어요. 서로 반반씩 나눠서 했던 결혼이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정확히 반 나누는 형태로 해서 재산 정리도 끝냈죠. 하지만 해야 할 이혼을 했음에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사람을 잘못 본 나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아이랑 연인이 되면서 이혼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한 거였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가능한 선택이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네요. 아무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전 남편이 제 톡 프로필을 봐서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대뜸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하더니 혹시 이전부터 만났던 건 아니지? 라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보니까 우리 결혼 생활할 때 만난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너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 리가 없잖아. 너도 진짜 신박하네. 너는 너네 엄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 너네 엄마 좋은 사람 아냐. 너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야, 솔직히 너가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지. 안 그래?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들 시댁이 힘들다니 하면서도 다 참어. 하지만 너는 못 참아서 이 꼴이 난 거잖아. 그래. 너 잘난 맛으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 나는 너하고 원체 상성이 안 맞아서 지금도 이혼은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너 뜻대로 잘 살아. 알았지? 너나 잘 살아. 너 하는 거 보니까 이번 결혼도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전 남편이었지만 저주가 약했는지 저는 지금의 남편과 벌써 8년째 잘 살고 있는 중이네요. 물론 지금의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어릴 때부터 보았던 분이기도 했고 우리 엄마랑도 친하시거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시어머니 모시고 쇼핑을 나갈 때 친정 엄마랑 같이 나갈 때도 많아요.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나 기분 좋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두 분이 합심해서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저나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잘 살고 있고요. 전 남편은 39살에 다시 한번 재혼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또 시댁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 남편도 40이 넘었으니까 재혼은 힘들 것 같네요. 사실 전 남편이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비전이 있는 직업도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긴 한데 짧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지라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싶네요.